자, 정투상 과제물을 조금 풀어봐 드릴게요. 자, 일단 레이어를 3개 만들어야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자, 로드, 센터, 다시 로드, 히든. 자, 센터 지정해주고, 그 다음 히든 지정해주고, 여기는 중심, 여긴 은선, 여긴 실선. 자,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맞춰봤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쭉 맞췄어요. 이렇게 맞추는 방법은 기계 쪽에서 이렇게 맞춥니다. 기계 쪽에서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색상 순번대로 들어가요. 1번이 중심선, 2번이 은선, 3번이 실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1번 색상이 중심선, 2번 색상이 단면선, 이렇게 갑니다.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실선을 선택해 놓고 X라인, 자, 45도로 맞춰야 되겠죠? 0도, 90도, 45도. 옵셋 70, 40. 자, 트림, 적당한 위치에 라인을 긋고 옵셋 40. 필렛, 다시 트림. 자, 복사합니다. 그럼 얘가 7번, 얘가 8번이 되겠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우측을 먼저 그려놓는 게 조금 쉬워요. 자, 옵셋 20, 다시 10, 필렛,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가겠죠. 이 선이 이렇게 눈에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선은 어떤가요? 눈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선은 은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이 선은 위에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위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위에서 보면 7번을 위에서 보면 옵셋 30. 여기서부터 이제 10mm씩 옵셋 하시면 돼요. 이렇게 10mm씩.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뒤쪽이 10mm, 이 앞쪽이 20mm. 이거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20mm. 이렇게. 여기네요. 선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mm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옵셋 10mm.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이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은선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게 7번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8번 그림은 평면부터 그려볼까요? 자, 옵셋 20, 10mm. 위에서 보면 자, 이렇게 먼저 얘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칸이네요. 옵셋 40. 여기 원이 있네요. 반지름 10mm.
얘가 중심선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인 두 칸, 여기서부터 20mm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0mm, 즉 다시 말하면 옵셋 20mm, 여기요. 여기에 얘가 똑같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트림하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옵셋 30mm, 이게 은선으로 보일 겁니다. 옵셋 30mm, 즉 아니 옵셋 10mm, 라인 이 선이요. 자, 이렇게 필렛 처리하면 되겠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옵셋 20mm, 10mm 필렛, 여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라인 옵셋 20mm 연장하고요. 얘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은선으로 보일 거고요. 라인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옆에서 보면, 자, 챔퍼 디스턴스 10mm, 다만 노트림 모드입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노트림 모드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근데 앞쪽에서 보면 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선으로 나옵니다. 옵셋 10mm.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은선. 그 다음 여기도 은선. 이 선이죠. 원에 대한 선. 자, 그 다음 요 높이가 여기네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자, 여기 그대로네요. 그러면 선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X라인 0도, 90도, 45도. 근데 얘는 폭이 조금 달라요. 옵셋 70mm, 옵셋 50mm. 다른 건 70, 40, 40인데 얘는 70, 50, 30입니다. 조금 달라요. 라인 옵셋 30mm 이렇게요. 자, 필렛 필렛 노트림 모드, 트림 모드로 바꾸고, 자,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죠. 정면부터 보실까요? 옵셋 10mm, 라인 이렇게요. 이 선을 꺾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선을 직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지우고 옵셋 30mm, 네, 필렛 트림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수들 여기서 많이 하세요. 이렇게 꺾어서 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으로 그리셔야 되고, 자, 옵셋 20mm,
나머지 트림. 이러면 정면이 끝납니다. 자, 라인 그대로 끌고 갑니다. 옵셋 10mm. 그 다음 여기를 트림으로 끊고 선을 다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 선이 은선이 됩니다. 자, 옵셋 10mm, 20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한 다음 여기 끊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끊고 다시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때문에 요만큼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선 처리되면 돼요. 자, 라인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옵셋 10mm. 자, 필렛 트림. 네, 이런 모습이네요. 옵셋 20mm. 이런 모습이네요.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이 모습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라인 여기가,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은선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요 선이 누구예요? 요만큼의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선 처리되는 거고, 10mm. 네, 여기도 이렇게 은선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트림 가로의 길이가 120, 높이가 80.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적당히 간격을 띄우고 옵셋 100mm, 필렛, 그리고 트림.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측면을 볼까요? 우측면에 보면 여기 사선도 있고 여기 라운드도 있죠. 원래 이 라운드는 뭘로 그리면 돼요? 서클에 TTR로 그리시면 돼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달라졌단 말이죠. 필렛 반지름 15. 그럼 되잖아요. 그죠? 자, 쓰고 나서 반드시 0으로 고쳐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옵셋 70mm. 선 연장하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렸네요. 요 선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옵셋 30mm.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그렸냐면 이 선의 미드 포인트가 잡혀서 그래요. 이렇게요. 라인, 그리고 이렇게 교차점을 그려야 되는데 뭐가 잡혀요? 미드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길게 그려서 교차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45mm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5mm. 자, 얘가 뭐예요? 중심선이죠? 여기에 반지름 15인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라인.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기다 중심선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어제 배웠습니다.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 중심점이겠죠. 그 다음
카피 누르고 90도. 그러면 중심선 그려졌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중심선 그려졌습니다. 자,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중심선 그려야 되니까 여기 선을 끌고 갑니다. 이 부분이 여기, 중심선은 여기 끝선도 여기. 자, 트림으로 지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여기에 선이 하나 또 있어요. 그죠? 은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원은 이렇게 돌리면 제일 구배가 높은 곳, 구배가 낮은 곳만 보이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구배가 제일 높은 곳이 선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일 볼록한 부분이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볼록한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제일 볼록한가요? 여기가 제일 볼록한 거죠. 이걸 구배가 제일 높다, 배가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배라고 합니다. 구배. 구가 구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슬의 가장 높이 나온 부분, 여기 라인, 이거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은선 처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은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원은 구배가 가장 높은 곳, 여기가 선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인, 눈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네요. 다시 눈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네요. 그 다음 눈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네요. 자, 중심선은 얘고요. 나머진 트림. 자, 근데 잘 보세요. X라인, 버티컬 어떤가요? 구배가 여기가 제일 많이 졌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은선이 보이는 겁니다. 얘가 은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뒤에 은선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배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 볼까요? 옵셋 40mm, 20mm, 20mm.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얘는 당연히 은선이에요. 그 다음 옵셋 40mm. 자, 얘도 은선입니다. 이거 트림으로 끊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C1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그죠? C10이란 얘기가 챔퍼 10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10mm, 여기서 10mm, 그리고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런 식인 거죠. 옵셋 10mm, 10mm,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끊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챔퍼 명령어 기억하시죠? 챔퍼 디스턴스 10mm, 10mm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평면을 봅니다. 옵셋 20mm. 자, 여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끊고, 그 다음 옵셋 15mm 여기 끊고, 옵셋 28mm, 다시 2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렛 반지름 10mm, 여기 라운드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라인.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필렛으로 필렛 반지름 0 이렇게요. 이 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45mm네? 40mm가 아니고 여기네요. 잘못 그렸네요. 다시 옵셋 45mm 여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게끔. 자, 그 다음 정면은 다 됐고요. 평면을 볼까요? 자, 여기 선이 이제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선이 여기, 그 다음 여기 선이 여기, 다시 여기 선이 여기, 그 다음 여기 선이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네, 다 됐네요.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브레이크라는 명령어입니다. 브레이크요. 브레이크라는 명령어예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씁니다. 라인,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트림 명령어의 원시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이후의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림은 어떻게 쓰나요? 경계를 구분해서 쓰죠. 브레이크는 경계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브레이크 명령어를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클릭. 그럼 객체가 선택한 점이 브레이크가 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적당히 브레이크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브레이크 됩니다. 브레이크가 끊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트림의 그 이전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 제가 선택을 했는데, 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끊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길 클릭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퍼스트 포인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일단 선택해요. 그 다음에 여기 퍼스트 포인트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 내가 끊고자 하는 점을 위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져도 돼요. 그 다음 적당한 위치. 그러면 끊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트림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 싶어요. 트림처럼.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합니다. 교차점 클릭하고 교차점 클릭하고. 그럼 트림처럼 브레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를 끊고 싶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한점 브레이크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세컨드 포인트도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첫 번째 점과 그러니까 퍼스트 포인트와 세컨드 포인트가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를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선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에 보시면 여기 얘가 브레이크고 얘가 한전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앳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얘가 브레이크고 얘가 한전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점 2개를 입력해야 되고 한전 브레이크는 점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우리가 브레이크 명령어 쓰면서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2번 입력했잖아요. 근데 얘를 사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객체 선택하고 브레이크 될 지점 클릭해주고. 그럼 브레이크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모디파이, 그 다음 선택하고 한 점 클릭하고. 그럼 브레이크 된 거 보이시나요? 점을 2번 클릭하지 않고 한 점만 클릭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조금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 몇 번 썼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넘어가고. 자, 과제물을 보시죠. 이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입니다.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42. 다시 옵셋 82. 트림. 다시. 자, 라인 옵셋 102. 자, 필렛. 그리고 트림. 트림 펜스. 울타리죠. 자, 누구부터 그리냐면 정면부터 그리셔도 좋고 평면부터 그리셔도 좋습니다. 자, 평면부터 그려보죠. 옵셋 71. 다시 72. 자, 요렇게 위에 있는 거고요. 옵셋 36. 자, 이렇게요. 여기 실선이고 여기 은선이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으로 끊고 선을 이렇게 다시 그리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뭘 쓰면 돼요? 브레이크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세컨드 점 같은 자리를 끊으면 쉽게 처리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정추상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한전 브레이크를 써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옵셋 66. 다시 25. 네,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22. 자, 라인 이렇게 된 거죠. 트림으로 끊으면 네, 이런 모습이죠. 이때 이 부분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다시 한번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브레이크 2번 쓰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2번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요. 트림,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어느 게 편한가요? 이건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브레이크가 편해서 브레이크를 쓰시는 사람도 있고 트림에서 아크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손에 익숙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정면은 다 끝났고요. 아니, 평면 끝났고요. 정면이요. 옵셋 43mm. 자, 이렇게 몇 도예요? 78도입니다. 그죠? 이 선이 이렇게 78도 돌아가야 돼요.
그죠? 이 선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선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로테이트. 기준점은 여기고, 카피. 자, 플러스 78도. 선 연장하고요. 얘는 지우고, 옵셋 22mm. 자, 트림으로 지우면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옵셋 71mm.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네요. 이렇게 됐네요. 라인. 자, 이 부분이 여기. 다시. 여기. 이런 모습이네요. 다시요. 옵셋 72mm. 그 다음 이 부분, 여기 끝점이 여기. 다시 여기 끝점이 여기. 이때 여기입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 옵셋 36mm 필렛 이렇게 가는데, 자,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선의 높이 차이, 단 차이가 나는 것 이해되시죠? 여기 단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선이 삐뚤어졌네요. 자, 이렇게요. 단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는 여기, 다른 하나는 여기. 이렇게 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속에 감춰진 거죠. 아, 이게 미드 포인트 때문에 그러네요. 미드 포인트를 꺼야 되겠네요. 라인. 여기네요. 이렇게요. 근데 요 기역자가 은선이죠. 여기를 어떻게 해요? 트림으로 끊고 선을 연결해요. 다시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첫 번째 점. 그 다음 세컨 점. 그래서 은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 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중심선이네요. 여기가 끝선이네요. 여기도 끝선이네요. 중심선이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원의 끝점이 여기네요. 이 부분, 여기가 뭐냐면 바로 타원입니다. 엘립스 끝점, 끝점, 끝점. 트림으로 지우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이거 타원 그리는 방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타원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축척이죠. 자, 지금 그린 이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요. 보시면 축척이 얼마예요? 1: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골뱅이 297,210 A4 사이즈죠. 옵셋 10mm. 지금 그린 건 1:1 사이즈고요. 얘를 어떻게 해요? 2배 키워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스케일 명령을 쓰는 겁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배수를 쓰는 겁니다. 몇 배 커질 거냐? 축척이 1:2니까 2배만 커지면 돼요. 2 엔터. 그 다음
적당히 위치를 맞추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센터에다가 딱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도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이 도면은 종이의 중간에 이렇게 배치되도록 이렇게 정렬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또는 이렇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합니다. 배치는 항상 가운데 정렬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제가 10,10인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다가 치수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스케일 3배. 그러면 30mm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얘를 다시 10으로 고치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스케일. 그 다음 여기다 얼마를 쓰면 될까요? 0.3이요? 어디 보자고요. 9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케일.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얼마로? 지금 3배 커진 걸 다시 1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라고요? 3분의 1로 줄이라고요. 이렇게 분수를 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를 맞출 수 있어요. 스케일 5배. 스케일 5배면 0.25인가요? 그러지 말고 1 나누기 5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스케일 4배. 다시 스케일 1 나누기 4.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똑같은 값으로 되돌아오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제가 길이를 알 수 없는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길이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선의 길이를 20mm로 맞추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특히 어제 우리가 로테이트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 자, 스케일 포인트 지정하고 베이스 포인트죠. 자, 여기 카피 기능도 있어요. 요거 카피는 뭐예요? 복사하는 기능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는 거죠. 다시 스케일 원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여기 있는 레퍼런스예요. 참고서. 레퍼런스. 원래 숫자를 이용해서 씁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 잠깐 제껴두고 다시 골뱅이 10,10 스케일. 자, 0.55라고 했습니다. 0.55예요. 그럼 길이가 5.5mm죠. 얘를 10mm로 바꾸고 싶어요. 또는 얘를 15mm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 12m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몇 배 해야 되나요? 뭐 22m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죠? 셈이 안 되는 거죠. 스케일 레퍼런스 참조할 만한 길이 10mm죠. 10mm가 22mm가 되도록. 그러면 22mm 된 거 맞나요? 일단 요걸 한번 해보시죠. 치수를 알고 있는 경우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지금 22mm네요. 레퍼런스 현재 길이 22mm. 예를 들어서 뭐 13mm. 그럼 어떻게 돼요? 13mm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레퍼런스의 기능입니다. 내가 치수를 알고 있어요. 레퍼런스 13mm를 10mm로. 그럼 내가 비례를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스케일 레퍼런스 10mm를 20mm로. 스케일 레퍼런스 20mm를 22mm로.
그러니까 길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22를 10mm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레퍼런스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스케일. 제가 얘를 5배 키웠습니다. 5배 키웠어요. 스케일. 배수로 가는 겁니다. 5배를, 레퍼런스 5배를 4배로. 그러니까 40으로 바뀐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4배 커져 있는 상태죠. 4배를 2배로. 이렇게 배수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60배. 얘가 60배 커진 도면이에요. 실무에서 어떤 걸 하냐면 축척 바꾸는 걸 종종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도면이 와요. 40분의 1 도면이. 근데 이거 100분의 1 도면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척 바꾸기를 종종 해요. 자, 지금 얘는 60배 도면입니다. 자, 카피. 스케일, 레퍼런스. 지금 현재 60배입니다. 얘를 40배로 바꿔주세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40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옆에다 그려보면 돼요. 자,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스케일 40배. 똑같은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축척 변환을 되게 많이 해요.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축척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길이로도 맞출 수 있지만 배수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치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스케일 먼저 레퍼런스 5배를 키우세요. 5배를 키우세요. 그리고 다시 봅니다. 레퍼런스 지금 배수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5배가 3배가 되세요. 그러니까 5가 3이 되는 거죠.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3배이지만 이거를 6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6배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배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레퍼런스를 처음에는 그냥 배수 넣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바꿔보세요. 처음엔 배수, 그 다음에는 레퍼런스로.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선의 길이를 알지 못해요. 이번엔 선의 길이를 알지 못합니다.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과 그 반대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점 2개 클릭하면 됩니다. 우리가 로테이트에 레퍼런스 할 때 어땠나요? 기준점과 반대되는 점을 입력하면 각도가 알아서 들어간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점 2개 입력하면 길이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기준점, 반대점. 그 다음에 어떤가요?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죠? 이때 여기다 진짜 길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0. 이거 작네요. 얘가 20mm랍니다. 이렇게요. 이건 온라인으로. 자, 20mm 맞나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다 쓰는 거죠. 23mm가 되도록. 그럼 23mm 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보죠.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다시 지정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선의 길이 100mm.
그러면 이와 같이 100mm 선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드래그 앤 드랍. 엔터, 엔터, 엔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필렛. 자,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옵셋 5mm. 다시 2.5mm 옵셋. 필렛. 자, 로테이트. 레퍼런스 0도. 자, 얘의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실측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1500이요. 얘의 길이는요, 현재 모르는 거죠.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하고 반대점. 얼마요? 1500. 그러면 비로소 1대1이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야 비로소 도면 그리기 시작할 준비가 된 거죠. 스트레치는 늘리기라는 명령어예요. 늘리기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사각형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10,10. 크긴 상관없어요. 스트레치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스트레치에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걸침 선택입니다. 반드시 걸침 선택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포함 선택으로 하시면 스트레치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걸침 선택으로 선택한 것만 되고 포함 선택은요, 포함 선택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얘를 분해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분해된 거 보이시죠? 스트레치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랬더니 요거 하나 선택됐죠? 늘어나고 있나요? 이동하고 있나요? 이동돼 버렸죠. 포함 선택은 스트레치가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습관이, 자, 스트레치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조금 불편해질 겁니다.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스트레치 이렇게 걸침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트레치 그래야 늘어나요. 드래그 하시면 물론 돼요. 그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근데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죠. 드래그 말고 클릭이요. 클릭.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시죠. 포함 선택 아니고 걸침 선택입니다.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스트레치 기준점 잡고 그 다음에 골뱅이 5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럼 딱 50만큼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시죠. 렉탱글 10,10. 스트레치 기준점 잡고 골뱅이 20만큼 0도 방향. 딱 그만큼 늘어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골뱅이 20만큼 90도 방향. 그럼 20만큼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스트레치 기준점 잡고 방향 맞추고 20mm. 그러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스트레치 기준점 안 맞아도 돼요. 멀리 있어도 돼요. 방향만 맞추고 20mm. 그럼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도 돼요. 스트레치를 할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 하나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찌그러뜨릴 때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선택을 하면 그립이 나오죠. 그립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립에는 어떤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써요. 나중에 쓸 겁니다. 그리고 델키 누르시면 지워져요 라고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립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그립을 클릭하면 첫 번째로 뭐가 일어나냐면 스트레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꼭지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스트레치가 돼요. 정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동해서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라인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사이즈가 안 맞네? 그럼 명령어 안 쓰고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봅니다. 자, 그립을 클릭했습니다. 엔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립을 푼 상태가 아니에요. 엔터. 그러면 이동입니다. 다시 엔터. 회전도 돼요. 다시 엔터.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엔터. 대칭도 돼요. 다시 엔터. 늘리기로 되돌아왔군요. 명령어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엔터를 누르면. 그립을 누르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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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기능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들이 그립에 들어있는 거죠.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그립 누르고 엔터 엔터 그러면 금방 쓰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잘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선이나 호의 길이를 조절할 때 쓰는 게 랭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랭슨 그러면 명령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랭스는 그러니까 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마우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선의 길이를 마우스로 이와 같이 조절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자, 선택하고 토탈 전체 길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선들의 길이를 제가 전부 다 200으로 맞추고 싶어요. 랭슨 토탈 200mm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들이 전부 200mm가 되는 거죠. 긴 건 짧게, 짧은 건 길게 늘려버립니다. 선의 길이를 일정한 크기로 맞추는 명령어가 토탈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랭슨 퍼센트 100분율이죠. 예를 들어서 200% 그러면 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네, 2배씩 커지는 거죠. 한 번 클릭하면 2배, 그 다음 또 2배 이런 식으로 2배씩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100 이하예요. 50.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씩 줄어드는 거죠. 퍼센트 한번 해보시죠. 랭슨 델타. 사실 이 델타를 더 많이 써요. 여기다가 제가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200 그랬습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200mm씩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눌러도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선의 길이가 내가 지정한 값보다 작을 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은 200mm보다 작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로테이트 카피 51도 다시 자 트림 다시 로테이트 카피 49도 그죠? 51도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49도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로테이트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옵셋 64mm 72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mm 46.4mm 자 10.4mm 20mm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잘랐을 거예요. 라인 트림 필렛 반지름 32mm 서클 80mm 자 속성 맞추고 다시 서클 7.2mm 다시 16mm 트림 옵셋 7.2mm 다시 옵셋 16mm 필렛 반지름 0 속성 일치 다시 트림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자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중심선은 가상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체에서 약 3에서 5mm 더 길게 그려야 됩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옵셋해서 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나시죠? 바로 이거예요. 랭슨을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랭슨 델타 5mm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5mm씩 늘어나는 거죠. 그럼 선 정리 깔끔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뭐 옵셋해서 5mm 옵셋하고 그 다음에 트림하고 다시 지우고가 아니고 랭슨을 쓰는 겁니다. 랭슨의 델타 값을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